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말복이지만 더위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까지 치솟았고 서울은 24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며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을 갈아치울 판입니다. 이 더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첫 소식 강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뜨거운 한낮거리, 걸음을 내딛기가 망설여집니다. 흐르는 땀을 연신 손수건으로 닦아내고 모자에 양산까지 써봐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부채를 좀 들고 다니긴 했는데 약간 오늘 같은 날씨에는 부채를 더워도 계속 더운 바람만 나오니까 그냥 견디는 것 같아요. 뭘 할 수 없이. 밤에도 쉬이 잠들지 못합니다. 취침 그 시간이 5시간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바로 눈이 떠져요. 짧게 자다 깨다 하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도 작용하고 하는 것 같아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서울 최저 기온이 28.3도에 이르는 등 전국이 열대야에 시달렸습니다. 서울은 24일째 열대야가 이어졌는데 역대 두 번째입니다. 최악의 폭염으로 알려진 2018년 26일 동안 열대야가 계속됐는데 조만간 이 기록도 넘어설 전망입니다. 오늘 한낮에도 파주 탄현 38.2도 등 곳곳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7, 8도까지 치솟았습니다. 고기압 영향으로 햇볕이 매우 강한 데다 서쪽에는 고온건조한 동풍까지 불면서 기온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광복절을 포함해 이번 주말까지 가끔 강한 소나기가 내리지만 이런 불볕더위는 이어집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20일인 화요일엔 전국에 비가 옵니다. 하지만 따뜻한 바람이 몰고 온 비라 기온을 크게 떨어뜨리기엔 역부족입니다. 금방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당분간 폭염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동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노래방에서 일하던 30대 중국인 여성이 흉기를 휘두른 건데 자세한 소식 김지윤 기자입니다. 서울 신림동의 골목길입니다. 무리지어 가던 사람들이 멈춰섭니다. 뭔가를 본 듯 웅성거립니다. 곧이어 경찰차가 옵니다. 구급차도 여러 대가 도착합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신림동의 한 건물 계단에서 2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렸습니다. 노래방이 있는 지하 1층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막 이렇게 쓰러져서 피가 막 이렇게 터져서 있잖아요. 깜짝 놀랐죠. 그때 피를 배를 찔린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건 30대 중국인 여성 B씨로 숨진 여성과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해왔는데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흉기는 미리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 주방은 안 써요. 냉장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북한 분이 가봤어요. 경찰은 B씨를 현장에서 붙잡고 계획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유명 한국 남성 무용가이자 한복 디자이너가 고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정한 남자 무용수가 되려면 남자에게 호감을 느껴봐야 한다며 1년 가까이 성추행을 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명 한국 무용가 이모 씨입니다. 살풀이춤의 대가이자 여러 드라마의 한복을 협찬한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검찰이 이 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부터 1년 가까이 1:1 개인 레슨을 맡았던 고등학생 제자 A군을 성추행한 혐의입니다. 마사지를 해주신다는 그 이유로 저를 이제 침실에 눕게끔 하시고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속옷 안으로 손이 들어오거나 진정한 남자 무용수가 되기 위해선 남자에게 호감을 느껴봐야 한다고 세뇌시켰습니다. 잘 남자 무용수로서 살아남으려면 양성적인 성향이 있어야 한다. 남자를 좋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마음 자체가 깊어야 된다. 유사 성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느낀다면 정말 춤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음란한 메시지를 수시로 보냈고 중요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도 했습니다. 보고 싶어. 보내줘. 한번 보고 지울게. 총 3번을. 지속된 가스라이팅에 이미 판단력을 잃은 뒤였습니다. 스스로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저는 갔던 것 같아요. 이번에 기분을 망치는 것 자체도 이제 하면 안 되겠구나.
입시가 끝난 뒤 A군이 여자친구를 사귄 사실을 이 씨가 알게 되면서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울감의 심리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랑 상담을 하시면서 좀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그날을 계기로 이제 그 자체가 범죄였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1년여 만에 이 씨를 형사고소하며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씨는 강요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강요나 어떤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1년 반 넘게 이렇게 조사를 받은 거예요. 이 씨는 재판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선수 관리 문제를 지적했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 합숙 기간 동안 후배라는 이유로 청소와 빨래 등을 도맡아 왔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안세영 선수 측은 협회와 면담 과정에서 대표팀의 이 같은 악습을 없애달라고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지난 2월 안세영 측과 면담한 뒤 작성한 내용들입니다. 안세영이 금메달을 따고 작심 발언했던 대표팀 내부의 선수 관리 문제점들이 열거돼 있습니다. 이렇게 올림픽을 우승하고 싶었고 또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그중에서 대표팀 선수촌 내 생활 문제의 개선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안세영은 합숙할 때마다 훈련과 관계없는 일을 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선수촌 안에서 청소와 빨래를 하고 배드민턴 라켓의 줄을 관리하는 잘못된 문화를 지적하면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가 훈련 이후 휴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팀에 남아있는 오랜 관행, 후배 선수들이 청소, 빨래 등 허드렛 일을 도맡는 악습을 없애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 면담 내용은 배드민턴 협회가 작성했고 안세영의 작심 발언 후 의원실의 자료 요구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선수촌 내 생활 문화는 협회와 대화 후 개선이 된 부분이고 이번 작심 발언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지난주 귀국한 안세영은 부상 재활에 힘쓰며 이번 달 열리는 국제대회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는 이르면 이틀 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안세영과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